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시가 4강에 있는 방홍시어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방홍시어는 30수로 된 연시조예요. 아마 이 교재에 수록된 일부 중에 19수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작년 수능에서도 출제된 부분이기도 하고 학교 시험에서 다른 시조랑 엮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19수뿐만 아니라 29수의 내용도 이렇게 23번과 같은 문제 유형에 등장하는 시조에 해당해요. 이렇게 문제 보기로 등장할 때도 있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수능에 출제된다면은 교재에 있는 이 익숙한 19수와 29수가 출제되기보다는 다른 수가 출제되겠죠. 이렇게 교재에 없는 뭐 2수나 4수, 5수도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본문을 먼저 보고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읽기 전에 감상 포인트를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작가인 신음이 1613년 개추곡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잃고 경기도 김포로 쫓겨나 있던 시기에 반년여에 걸쳐 쓴 전체 30수의 연작 시조이다. 자연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삶의 정치와 연군지정, 세태에 대한 좌절감 등이 30수의 시조에 두루 담겨 있다. 겨울, 봄, 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적 흐름을 작품 전체의 기본틀로 삼아 30수의 시조가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연시조처럼 작품 전체가 긴밀한 유기적 짜임새를 지녔다고 하기는 어려운 작품이다. 이렇게 가을, 봄, 여름으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등장하겠죠.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이가 느끼는 삶의 정치, 임을 향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주제가 여러 가지니까 작품 전체가 유기적인 짜임새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수부터 읽어볼 건데 보시다시피 이 시조는 현대어로 해석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비교적 술술 읽힐 거예요. 따라서 현대어 풀이를 여러 번 읽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살인문을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누가 있으랴. 밤중만 일편명월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 여기서 산촌이 바로 화자가 있는 공간인 거죠. 자연을 의미하겠네요. 그리고 속세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산촌에 눈이 오니까 돌길이 묻혔대요. 여기서 돌길은 해석과의 통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 살인문도 마찬가지로 해석과의 통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살인문을 열지 말래요. 날 찾으리가 없으니까. 니 있으리, 이거는 서리적 표현으로 날 찾으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등장해요. 아까 전에 계절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가 등장한다고 했죠. 눈, 그리고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도 등장합니다. 일편명월은 한 조각의 밝은 달이죠. 달이 자신의 벗이래요. 자연친화적 태도가 드러나죠. 지금 화자는 고립된 상황인데 달이 내 벗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삶의 위로를 얻는 거죠. 그 다음 3수를 볼게요. 초목이 다 메모란제 송죽만 푸르렀다. 풍상 섞어친제 내 무슨 일 혼자 푸는가. 두어라 내 성이여니 물어 무엇하리. 초목이 다 메모랬대요. 눈에 파묻혔다는 뜻이죠. 초목이 다 눈에 파묻혔는데 송죽만 푸르게 있대요. 여기서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잖아요. 고전시가에서 소나무와 대나무는 보통 높은 절개, 기계 등을 상징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풍상이 섞어치는데 너는 왜 혼자 푸르냐.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높은 정신을 지닌 존재인 거죠. 송죽이. 두어라 나의 본성이니 물어서 무엇하리. 이 풍상이 섞어치는 겨울에 다른 초목과 달리 송죽만 푸름을 지키는 까닭은 송죽의 타고난 본성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화자는 한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송죽을 보면서 그 모습으로부터 자신의 본성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수를 볼게요. 어젯밤 눈 온 후에 달이 조차 추웠다. 눈 후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어떻다 첫말 부우는 오락가락 하느뇨. 첫말 부우는 밑에도 나와 있듯이 구름이에요.
떠다니는 구름. 구름은 보통 고전 시가에서 두 가지 관습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예요. 하나는 이리저리 떠다니니까 간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이리저리 떠다니니까 자유, 방랑, 방황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달빛의 맑은 풍경을 흩뜨러뜨리는 존재예요. 어쨌든 부정적인 존재라는 거죠. 눈 내린 뒤 달빛이 맑기가 그지없다. 달빛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뜬 구름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하고 있죠.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을 흩뜨러뜨리는 구름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팔수 볼게요. 석가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수간목을 작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여기서 수간목도 가난하고 검소한 생활을 상징하는 시어죠. 이 작은 초가를 작다고 비웃지 마라. 산 가득 풀 덩굴에 비친 달빛이 다 내 거다 라는 거예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세속의 통념을 비판하고 자연에서 얻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14수. 옳고 그름이 없은 후라 영욕이 다 상관없다. 금서를 다 훑은 뒤에 이 몸이 한가하다. 갈매기야, 속세의 일을 잊음은 너와 나인가 하노라. 옳고 그름이 없대요. 시비를 다투던 그런 정치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백구도 마찬가지로 고전 시가에서 많이 등장하는 관습적인 상징어죠. 백구는 무욕의 삶을 상징합니다. 욕심이 없는. 화자가 백구한테 말을 걸어요. 속세의 일을 잊은 건 너와 나다. 백구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7수.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한 꽃과 버들도 때를 알아 피었거늘. 어떻다 우리의 임은 가고 아니 오는가. 앞에까지는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었는데 이제 봄이에요. 봄빛이라고 나와 있죠. 밤비 내린 뒤 봄꽃이 만개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꽃과 버들은 때를 알아 피는데 왜 우리 임은 때를 모르고 안 오냐라는 거예요. 지금 화류랑 임을 대조하고 있죠.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납니다. 다음 19수. 창밖에 워석버석 임이신가 일어나 보니 난초 핀 좁은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한다. 19수는 창밖에 워석버석 소리가 나서 임이신가 하고 일어났는데 아 낙엽이었어. 낙엽이 웬 말이야. 한이 서린 간장이 다 끊어지겠네. 이런 뜻이죠. 낙엽 소리를 임의 발걸음 소리로 착각해요. 그리고 임이 왔다고 생각한 것이 자신의 착각임을 깨닫고 아쉬운 심정을 서리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수. 꽃지고 속잎 나니 시절도 변하였다.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대야 날아다닌다. 뉘라서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고. 이제 또 계절적 배경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29수.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 할샤.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여기서 하도 할샤, 하다가 많다라는 의미인 거 다들 아시죠? 노래를 만든 사람 씨름이 많기도 많구나. 말로 다 못해서 노래로 풀었냐. 진실로 씨름이 다 풀릴 거면 나도 노래를 불러보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노래는 씨름,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고, 화자는 말로 다 풀 수 없는 씨름을 푸는데 노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은 지금 화자가 씨름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29수까지 살펴봤어요. 현대어 풀이는 그닥 어렵지 않죠. 그럼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게요. 아까 봤던 교재에 없는 2수, 4수, 5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7번을 풀어볼 건데 이걸 어떻게 제시할까요? 17번이 1, 2, 3, 4, 6수가 나오는 거니까 1, 2, 3, 4, 1, 2, 3, 4, 6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고선 풀어보세요. 이게 이 정도면 보이겠죠?
작나요? 이 정도면 보이죠? 자, 됐어요.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우선 1번부터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제1수의 산초는 제2수로 보아 화자가 공명을 잊고 지내는 곳이다. 산초는 화자가 지내는 곳으로 속세와 떨어진 공간이죠. 그런데 공명은 공을 세워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거니까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죠. 북이 공명은. 따라서 공명을 잊고 지내는 곳 맞네요. 2번. 제1수의 명월과 제2수의 미록은 화자에게 친화의 대상이다. 명월이 벗이라고 말하고 있고 미록이 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록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벗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원에 있대요. 시골에 있대요. 그러니까 친화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록은 고란이와 사슴을 의미하지만 그 뜻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번. 제3수의 송죽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화자는 송죽이 한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부터 자신의 본성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화자와 동일시되는 사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4번. 답이었죠. 제4수의 사호는 화자에게 은둔적 삶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 사수 읽어볼게요. 사호가 진실인가 유후의 기계로다. 사호는 여기 뜻풀이를 보면은 난을 피해 상산에 숨어 살던 내 늙은이 훗날 여씨에게 불려 세속으로 나왔다고 함. 자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속세로 나온 인물이죠. 그렇다면 화자가 이 인물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지금 화자는 사호가 세상에 나온 것이 진실인가 유후의 계략이다. 진실로 사오면은 한번 정하고 세상에 안이 나오려니 그래도 아닌양 하며 훗날 여씨 따라 세상으로 나왔다. 여씨의 객의 여씨의 손님이죠. 여씨 손님이 되었다. 라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난 자연으로 들어왔는데 사호처럼 다시 나가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화자에게 은둔적 삶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도 볼게요. 제6수의 천말부우는 맑은 달빛을 가리는 대상이다. 천말부우는 달빛의 맑음을 가리는 구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오락가락한다고 화자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 외에도 이렇게 18번과 같이 다른 시조들이랑 비교하는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2번과 같이. 지금까지 고전시가 4강 방홍시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